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갤럽 등 몇몇 여론조사에서 설문으로 여론조사했다며 지지도를 내놨는데요. 국힘당이 3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4%다. 역전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보도,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은 리얼미터 11월 2주차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46, 그리고 국힘당이 37입니다.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꽃에 11월 2주차 여론조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54%, 53.9지요. 국힘당은 35.4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십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열심히 뛰어라. 그래, 그게 맞아. 그런데 국힘당 여론조사가 더 높다고 다 의아했는데요. 갤럽 여론조사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여론조사 꽃, 그리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비교하면서 공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한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민들은 66.3%가 김포 편입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은 김포 시민들의 61.3%가량 61.9% 약 62%가량이 편입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하는 그 과정에서 규제는 강화됩니다. 그리고 재정은 최소 3천억에서 6천억 정도 김포로 1년에 가는 재정이 축소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 농어촌 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김포 시민들도 보고 알게 되신 거다. 이런 생각 들면서요. 지역에서 어른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지방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대폭 깎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깎이고 그래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현수막에 쳐놓습니다. 일자리 늘리겠어요. 아니, 예산 그렇게 깎아놓고 일자리 늘릴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한 가지 고발을 하겠습니다. 국회 예정처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 공판부, 업무 추진비는 자그마치 1,500%, 자그마치 1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더니 의원님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판부, 업무 추진비가 1,500%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 짜서 되겠습니까? 모두 삭감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MB맨 이동관의 부활 이후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MB정부 자체가 부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듯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관 탄핵안으로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보란듯이 위법한 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심위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 추천기관과는 다른 것도 모자라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는 단체들의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방송협회가 아닌 특정 종편 채널의 언론 및 방송학회가 아닌 보수 성향의 신생학회를 시민단체 대표성이 결여된 극우 보수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했고 이들이 추천한 인사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 심의로 언론 보도 전체를 위법하게 검열하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선거 방송 심의로 선거 방송 보도를 특정 성향의 위원들이 검열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에게 주어진 미션은 언론 장악만이 아니라 총선 장악도 있었습니까? MB 정권의 방통위 장악, 공영방송 탄압, 국정원 사찰 등의 흑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겠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이동관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방송 3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뱃속에 먹이가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하면 보아뱀은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독도를 더 소외시키는 예산 삭감, 연구 축소에 등에 이어 울릉도 등 2018년부터 섬마을 주민에게 정부가 지원해온 생필품 해상 운송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주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 등을 옮기는 비용입니다. 타부처 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이유이지만 울릉도, 백령도, 추자도, 흑산도 등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섬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알고도 기재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섬마을 주민은 해상운송비 예산 삭감이 물가 폭등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섬마을 곳곳에서도 무정부 상태, 각자 도생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구설수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제출하고도 편히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을 회복시켜 섬마을 주민분들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정성 향상 R&D 사업 예산을 올해 76억 8,300만 원에서 88%를 깎아서 8억 6천만 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소중한 어린아이들이 피지도 못한 꽃처럼 희생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예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예산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십니까? 양심 예산입니다. 국가가 국가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마땅히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란 뜻입니다. 양심 예산을 벌인 윤석열 정권이 내년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예산은 올해보다 2.7배 규모로 올려잡았다고 합니다. 예산 증액분의 절반가량은 총선이 있는 내년에 개최하는 대규모 대통령 보고대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보고대회를 무려 12년 만에 대대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선용 홍보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